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SPC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SPC가 무엇이냐면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뜻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만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드로 이상호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만드로는 이제 절단 장애인을 위한 저비용의 전자의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비용 때문에 비싼 전자의수를 쓰지 못했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한 최소 20배에서 30배 정도 저렴한 정도의 제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었고,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절단 장애라는 게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국내에는 약 14만 명의 상지 절단 장애인이 있죠. 상지라 하면은 손가락부터 어깨까지입니다. 상지 절단 장애인이 약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 그러면은 쓸만한 의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의수가 쓸만한 게 있긴 한데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포츠카 정도 가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사서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밖에 못 쓰는데 개인 맞춤형 제품이니까 어디 팔 수도 없고, 제가 2015년도 1월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래 그러면 절단장애인협회 게시판에 가볼까 했더니 써있는 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데 4명밖에 못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게 그냥 써있어요. 답변으로. 이제 왼쪽이 니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 유형이 다양한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제품이 가장 저렴한 게 2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었고, 비싼 게 1억 원 혹은 그 이상.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게 했는데 해외 스타트업들은 2018년도 이후였고, 그래봤자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아래팔 절단 장애 하나밖에 커버를 못해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재능 기부 프로젝트 이걸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1월에 저랑 동갑인 양손 절단 장애인이 손목 근처에서 절단이 돼서 그래 그럼 손을 한번 싸게 만들어서 재능 기부를 하자 했는데, 한 달에 한 명씩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년을 해도 1200명밖에 또 못 도와요. 그럼 뭐라 해야 되냐면은 이제 기능을 결정하고 성능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해서 사업화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목표를 스마트폰 가격에 엄지랑 검지가 만나고 5손가락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의수를 만들자. 한 99만 원, 100만 원 정도에 팔면 어떨까 시작해서 첫 제품을 겨우 출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이카 CTS의 도움을 받아서 중동 난민들을 한번 도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다양한 절단 장애인의 유형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별거 아니구나. 사실 보니까 팔꿈치도 만들어야 되고 손목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품 고도화를 해나가는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목표를 보면 이제 하나의 절단 장애 유형을 이제 겨우 커버하기 시작했을 뿐이고, 절단 장애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시작하고 나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장애 유형별 제품군 확보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걸 또 저비용으로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술을 다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센서나 뭐 손목 장치나 뭐 악력 구현 장치들을 그냥 사다가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가지고는 일단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는 거예요. 직접 개발을 해서 2만 원 정도의 제품을 개발을 했고, 3D 프린팅 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 맞춤형 제품 제작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알려진 게 3D 프린팅 전자예술 제작사라고 주로 알려져 있죠. 하루 만에 제작이 될 수가 있고, 이 기존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간소화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나름대로 2015년도, 16년도 그 해 세계 최초로 이걸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서 저희 제품에 녹여냈고요. 저희가 한동안은 정말 시작하고 나서 정말 약간 단순 무식하게 전자의수만 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계속 거그만 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니즈를 놓치더라고요. 아무리 전자의수 잘 만들어도 미관적인 미관용 의수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미관상으로는. 외형적으로도 사람 손과 유사한 미관용 의수가 필요해요. 그래, 의수에다가 우리가 그럼 파지력을 좀 넣어보자. 그래서 수동식 파지력을 가지는 좀 더 나은 형태의 개선된 제품을 출시를 해서 꽤나 많이 판매가 지금은 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합니다. 일단 고객이 직접 낼 수 있는 그 가격, 감내할 수 있는 무게, 그 필요한 성능을 검토를 통해 가지고 개발한 사례가 이제 팔꿈치 위 전자예수가 되겠는데, 기존보다 어쨌든 25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이게 발전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상지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놓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바닥 혹은 손가락 절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모터를 넣을 자리가 부족해지죠. 적당한 모터도 없어서 결국 자체적으로 만들게 됐고, 브러시리스 모터를 자체 개발을 해서 현재 이제 시제품을 만든 단계까지 왔습니다. 손이 다 남아있는데 못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죠.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휴지 하나 못 잡아요. 그럼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냥 아이언맨 장갑 같은 거예요. 물론 영화에나 나오니까 이제 그걸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시작은 2016년도부터 했는데 이제 노하우가 없어서 한동안 포기하고 있던 거를 이제 재작년 3년 전부터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지금은 무려 자동화된 설계와 금속 프린팅을 활용해 가지고 매우 가볍고 충분한 파지력이 나오는 그런 레골격 장갑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저렴하고 다양한 절단 장애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해외 활동으로 보면은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하던 해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출을 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중에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찾은 돌파구는 그러면은 절단 장애인의 커버리지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 그래서 현재 한동안은 제품 개발에만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은 매우 작습니다. 제품 개발하고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때 고정비가 많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협력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 내부 인력은 정말로 똘똘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일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돈이 없어서 전자기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기술이나 복지가 이제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존경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어느 나라에서든 이 기술과 만드로의 제품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거기에 현지 파트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향후로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펼쳐나가실 텐데 네.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뭔가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어느 정도 네. 이 팔뚝에서든 필요한데 그것을 이쪽으로 스캔을 해서 보내면은 여기서 다 만들어서 보내세요? 아니면은 현지에서 누군가가 조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네, 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법인도 설립했었고 여기서 한번 생산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손 자체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손과 센서랑 배터리 유닛이라고 하는 그 기본 형태를 모듈화 시켜서 배송을 시키고 현지에서 알아서 맞춤 제작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가로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 교육을 시키려면은 결국 누군가가 이제 테크니컬이 붙어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이제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걸로 이제 해결을 보기로 했고, 스캔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자동화된 설계가 나오고 추가로 수정이 가능하게 손을 모듈 단위로 판매해서 손을 그냥 알아서 조립해서 쓸 수 있게, 팔에 달 수 있게만 해주면은 사실은 대체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B2B 협력이 가능한 거죠. 싸다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비도 엄청나게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춤을 해야 되고, 그걸 잘 하려면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걸 전부 다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리스를 하든 어떤 그 협력 네.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더 싸게 보급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정교한 제품을 개발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든지 네. 대기업과의 협력이라든지 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드셔서 네. 더 이게 저가의 적은 부담으로 이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확장을 하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 등록, 뭐 공적 지원 이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기준 수가가 있어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의수를 맞출 때마다 주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 지원금을 써서 저희 제품을 사시죠, 국내 사용자분들은. 그 해외는 어떤가요? 복지 혜택이 좀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나 찾을 수가 있고, 네, 그거는 나라마다 정말 다른데 요르단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그럼 미국 같은 정도, 미국 같은 정도에서는 그게 아주 잘 돼 있고, 또 이게 케이스마다 다른 게 이제 아프간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친 사람한테 평생에 걸쳐서 10억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에 걸쳐서 라이프타임 케어가 되는 거죠. 나라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영업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걸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미션을 잡고 가시는 이유가 있기는 있겠네요. 저렇게 저개발 국가나 정말 전쟁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런 의수에 전혀 리치아웃을 할 수 없는 데에서는 여전히 100만 원 안짝이면 할 수 있겠지만 더 넘어가면 어렵겠다. 이 미션을 들고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시겠어요. 네, 뭐 사실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가져가면은 비싸다고 하니까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런 뭐 사업을 하게 됐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 3D 프린팅을 그냥 덕업일치 삼아서 창업을 한 게 2014년도였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 스스로도 재밌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면 언젠간 돈을 벌지 않겠니? 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창업을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2015년도 1월이 됐는데
제가 활동하는 3D 프린팅 커뮤니티의 네이버 카페 같은데 저랑 동갑인 양손 절단 장애인이 사연을 올린 거예요. 전자회수가 필요한데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재능기부차 시작을 한 거죠. 한 달만 재능기부 할게요 라고 하고 이제 그게 일이 좀 커진 거죠. 뼛속까지 그 공돌이처럼 공학도로서 삶을 살아왔는데 사실 영혼이 좀 빠져있는 엔지니어였어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저한테 강한 메시지를 준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었어요. 제 나이 절반도 안 되는 학생한테 인생의 가르침을 얻고 나니까 조금 고민을 다시 하게 됐고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3D 프린팅 사업은 사실 제가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잠깐 밀어놓고 재능기부를 조금 더 해볼까 하다가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도 하게 되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의수가 필요한데 못 쓰고 있대요. 그때 내질렀죠. 스마트폰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 이후는 계속 이제 시행착오 연속이죠. 닷 같은 데가 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시장을 잘못 이해했다. 예, 대부분 이거를 자기 돈을 주고 다 사질 않고 보조금이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비싸더라도 이걸 살 수 있는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청기 시장이 딱 그 가격으로 제품을 잘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전자회수 자체가 시장이 아예 없었던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년에 한 서너 대밖에 안 팔리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격을 적당히 정하기도 좀 초반에 힘들었고 나라의 수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프라이싱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이미 들어간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설계에 관한 설계비를 별도로 받아요. 특이한 케이스라서 주문형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계 비용을 별도로 받는 식으로 이제 따로 책정을 하고 있죠. 기존의 의수 시장은 그 가격이 너무나 높았던 거고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 저희는 좀 더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고민이 하드웨어를 팔았는데 그 다음에 미래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사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부품을 더 팔든지 서비스로 더 먹고 살든지 뭐 이런 레브뉴 스트림을 계속 만들어 가야지 서스테이너블한 뭔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의수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에 크게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을 또 다른 대체제가 있으니까 의수 자체를 뭔가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실제로 다른 대체제들에 쉽게 대체가 되기도 하고 의수를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제품들을 라인업을 구축하는 걸 생각을 했고 내가 착용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이긴 한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하는 중이고요. 이 제품을 만드는 발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으로서 얘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얘가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공급될 수 있는지, 고객에게 노출되고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이해되는 타이밍이고 그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딱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숙제인데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투자자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테스트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최종 엔드 유저는 그 사용자니까 지불자는 대체 지불자가 때때로 존재하죠.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때로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영역 중에는 상위 군인들이 고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의수나 의족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특수 의족들이에요. 그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는 청소가 있거든요. 고층 건물 청소. 상위 군인들을 굉장히 미국에서 우대하는 이 조건들이 있다 보니 그분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청소에 적합한 기계와 의족 의수가 많이 발전해요. 이런 구조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고 고용을 가능하게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거래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를 인바이트 할 때도 저는 좀 그런 포인트에 대한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들을 잘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의 역할은 돈을 공급하는 것만이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그들의 교육, 모빌리티에 쓰고자 하는 주 정부, 그들이 이제 마련해 놓은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따오는 걸로 해도 이미 큰 시장이에요. 그 닷이라는 회사가 교육부와 크게 계약을 한 이 회사를 잡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확 펼쳐진 거거든요. 그 시장이라고 말하기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격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차등을 둘 수가 있잖아요. 투자를 받으시고 비즈뎁에 이렇게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진짜 꿈이에요, 꿈. 근데 그거를 아티큘레이트 하는 것도 지금 현재 CEO가 하셔야 될 의무세요. 너무 골수 엔지니어셔가지고 그게 사실 저도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그 공학의 베이스였던 사람인지라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의 예전 얼리 그 스테이지였을 때의 동료들이 다 되게 비슷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본 반면에 그 IR 전체가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훌륭한 미션을 가지고 너무 재밌어 하면서 끌어오신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셔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눈물이 쏙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인데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겠다. 뭐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누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걸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거기서 그냥 쏙 반해버렸어요.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나랑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셔도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좀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미디어나 이런 데도 많이 알리시고 검색을 영어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뭐 이렇게 만드로를 찾을 수는 없었으니까. 예,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관심이 있을 만한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그 리스트업 해놓고 우리가 뭐 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메일 써서 새로운 거 있을 때마다 그냥 가볍게 알려주면 돼요. 말씀을 하실 때도 좀 저희 눈을 보고 말씀해 주시고 투자자들 예. 네. 그러셔야 됩니다. 혹시 뭐 이렇게 그 오늘 나오신 멘토분들께 좀 나눠보고 싶은 뭐 고민이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저비용의 제품을 타겟을 하면서 또 특허는 또 특허대로 선진국에만 내요. 이게 좀 되게 이상하다 싶긴 한데 실제로 그 나라에서 그 특허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특허를 꼭 저희는 출원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으시거나 좀 뭐 멘토링을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지. 실제로 시장이 열려 있는 데는 대부분 선진국이고 사실 개발도상국엔 특허를 등록하는 시스템도 완전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주로 특허를 등록하게 되고 대표님 혼자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최소 10수명의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혁신의 도구를 선택했다면 본질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가지 않고선 장애 영역은 확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제공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공급되고 있는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공급되거든요.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은 미국의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하셨던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미국에서 열리는 장애인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 가보시면 유럽이든 중동이든 다 와 있어요. 어차피 그 성과가 결국 전 세계로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도 의수만 만드는 회사지만 언젠가는 그 손의 형태를 가지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손이 불편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더 나은 이득을 내고 가난이 또 장애가 더 만들어지지 않게 여기가 악순환이 되는 걸 막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놓치고 있고 미루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다들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것들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 스스로도 리마인드를 필요했는데 이제 여러 멘토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됐고요.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추진하는 만두로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있던 이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제품 개발만 했어요. 국내든 해외든 많이 돌아다니면서 팔아야 되겠죠.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니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야 됐고 이젠 그러면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사업 개발을 추진을 할 시점이 됐고 그거 이제 오늘부터 당장 해봐야죠. 이제는 잘 파는 회사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 신청은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